양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황 후보님 개소식 때 왔다가 못 올 뻔했는데 제가 각별히 우리 황 후보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맡겨서 일꾼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일꾼이 맡은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 상도 주고 고용도 계속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일을 맡긴 일을 열심히 하기는커녕 주인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훔치고 거기다가 주인의 고통을 가하고 도저히 일꾼으로 계속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책임을 묻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그런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대통령, 국회의원, 특정 정당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이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개인적인 소위 사복을 채우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 개인적인 범죄, 비리, 은폐나 쓰고 이러면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그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후퇴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체감할 만큼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국가의 운명을 놓고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맡고 있는 그들이 국민의 삶이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파한단이 875원 하는 거냐, 적정하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참모라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님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파한단 875원짜리 없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분 염장을 찔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파 한 뿌리가 875원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정부 여당이 하는 행동도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야당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반대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 정권이 들어서서 뭘 하자고 추진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당신들이 대선 때 약속한 거 다 협조하겠다, 공통공약 같이 추진하자, 우리가 다 협조하겠다 이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나라 국가 권력을,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실천하면 실행하면 되는데 뭔 약속을 자꾸 한대요. 했던 약속도 하고, 총선 때 했던 약속도 하고, 대선 때 했던 약속도 하고, 그냥 지금 하면 되는데 꼭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그건 뭡니까?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관심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을 믿고 앞으로 이 나라 또 우리의 삶을 통째로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경고장을 한번 보내줘야죠.
레드카드는 이른지 몰라도 최소한 옐로우 카드 한 장은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을 치렀더니 어머 전에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네 이러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렇게 계속 하라는 얘기구나, 계속 더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표가 똑같이라도 나오면 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국회 과반수를 혹시라도 차지하게 되면 전국의 수십 곳에 이르는 이 박빙 지역 선거에서 혹시라도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입법 권력 없이 국회가 견제를 하는데도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국회까지 장악하면 나라 법, 제도, 시스템 마음대로 다 뜯어 고칠 것이고 국회는 국정, 감시, 견제조차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황희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꾼들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그들이 쓰는 모든 돈 다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낸 세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나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지엄한 주인이라는 점을 우리 황희 후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할 위대한 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은 것은 이재명 대신 윤석열, 민주당 정권 대신 국민의힘 정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나을 것이라고, 민주당 정권보다는 국민의힘 정권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아주 담백합니다. 사랑해서, 숭배해서 왕을 뽑은 게 아니라면 이 일을 제대로 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국정을 계속 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로 이 정권이 계속 가도 좋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계속 지지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민생을, 경제를, 안보를, 평화를, 민주주의를, 외교를 망쳤다고 생각되면, 이 길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귀한 자식 더 엄하게 공개하는, 엄하게 키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멈춰 세워야 합니다. 지금 책임을 묻고 경계를 해야 다시 바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도 행복하고 나라도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나라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충직한 일꾼으로 뽑은 그들이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황희 후보는 여러분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충직하게 일꾼으로서 공사구별 잘하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면 주인을 배반하는 행위나 주인을 거역하는 행위 하지 않을 것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확고하게 되찾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행동하고 지엄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주인의 위엄을 보여야 그들이 주인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할 자신 있습니까? 4월 10일에는 황희와 함께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황희를 불러주십시오. 네, 양천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으므로 황희를 여러분의 도구로 대리인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5,900원 주셨답니다. 저희가 집에 가서 대파 요리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권을 국회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납니다. 양천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해야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강력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야권이 다수가 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속한 개혁 입법 추진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경합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뭐 누구한테 유리하네 불리하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투표로 결판납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전국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표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든 핸드폰에 수백 명의 아는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이웃집도 있을 거고 저기 부산 제주에도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투표하라고 하십시오. 플라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 이거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정치 권력에는 이익이 따라붙습니다. 욕심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맡긴 권력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써야 되는데 감시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언제 그 권력으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빠뜨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이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줬더니 우리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서민 예산은 국가 재정이 세수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다 삭감해서 골목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구개발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해가지고 이 한국의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계 유지가 안 돼서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정권이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부족해서 무슨 재정 지출 다 깎는다면서 초부자들, 초대기업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그 깎아주는 세금만 해도 수십조 원 아닙니까? 60조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3천억이 없어서 지역화폐 예산을 깎습니까? 5조 2천억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망칩니까? 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 국민의 미래를 훼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전국에 다 전화하셔서 박빙 지역이든 아니든 꼭 투표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비례대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한 표만 가지고 계시지만 전화기에 들어있는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투표하게 하시면 여러분은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권을 포기하면, 투표를 포기하면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만큼 그 포기된 주권, 권력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몰래 다 취득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국민들한테 정치는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관심 갖지 말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국민의 무관심,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익 보는 집단입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대선에서도 3분의 1은 4분의 1은 투표하지 않았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 안 하죠. 그들이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한 권력만큼이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임에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이상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저렇게 속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은 절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해주면서 서민 예산 삭감하는 거, 그들이 믿는 거는 포기하는 그 많은 다수, 그리고 어쩌면 같은 색깔이니까, 고향이니까 라고 잘해도 못해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전화기를 열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국에 전화해서 꼭 투표하시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꼭 투표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또 가자고, 딴 데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죄송하죠.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여러분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똑같이 한 표 아닙니까?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여러분의 정말 선량한 다수 서민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챙기고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권한이, 그럴 책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모든 변화의 중심입니다. 이쪽으로 와요. 우리 황희 후보 그 옆에, 그 앞에 서 계실 겁니다. 황희와 함께 양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외자다 보니까 구원을 하기도 쉽지가 않군요.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권력자들이 위기를 초래했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백성들, 민중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관심, 무대책 때문에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황 후보님 왼손은 이거, 오른손은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분이 세 표씩을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